네, 킹구라 경제연구소 요즘 아주 가장 화제되는 그런 이제 경제 방송입니다. 진짜 우리 저 동현이가 이제 오늘자로 제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추세로는 쉽지 않다. 사실 삼진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쉽지 않죠.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채널이고 저희가 이제 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둘 모시고 하는 방송에서 갑자기 조회수가 그리고 또 구독자가 느는 건 요즘 같은 데 쉽지가 않다. 근데 지난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조회수도 늘면서 구독자도 그래가지고 그럼 제대 연기 안 해도 되겠네. 2972였다가 2985 오늘 또 올랐어. 내가 볼 때는 군대에서 눌렀는 것 같아. 좀 눌러주자 이거. 제작진들이 저희한테 이제 뭐 통계, 우리 나름대로 통계를 줬는데 작년에 현대차 이제 바이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조회수가 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너무 안 오르니까 현대차를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나? 이걸 뭐 찾아다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그 고객의 니즈를 읽었단 말이야? 아니, 고객의 니즈를 읽은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싸다고 생각했고 그때 또 형님이 배당주 개념의 종목을 또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사서 배당 뭐 4.5% 4.7% 받으면은 여기서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투자하자고 한 건데 그게 갑자기 이제 로봇 붙고 로봇 빨리 현실화되면서 확 뛴 거죠. 야, 이게 진짜 어쨌든 간에 이거 현대차하고 이제 저희하고 조금 이제 궁합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사실 와 오늘 정말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신한금융투자에도 제가 좀 채권하고 좀 투자하는 게 있어요. 아, 신한에? 예. 제가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주고 신한에도 있어. 근데 신한에서 제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종효가 작년에 저한테 형님 그 채권 하지 마시고 차라리 ETF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채권을 하다가 몇 개 이제 뭐 채권 이제 만료된 거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해가지고 제가 김종효 말대로 작년에 이제 그 플러스 고배당주 그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한 15% 먹었습니다. 요거 제가 그때 한 뭐 그래도 한 꾸준히 사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억 가까이 돼요. 오, 많이 되네. 제가 이제 15% 먹은 거예요. 1,500 벌었네. 1,500 정도 먹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월배당 나올 때마다 재투자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꾸준하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야. 100만 원씩 사고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김종효가 저한테 작년에 코스닥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또 샀어요.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을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줬던 그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샀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그동안 더뎠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사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5천만 원까지 사모았었어.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2, 3% 먹었었나 그런데 좀 약했네. 며칠 안 본 사이 오늘 봤더니 17%가 올랐어. 이걸 했었어야 돼, 김 소장이. 지난주 하지 말라며. 내 계좌 텄는데. 야, 아니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서? 코스닥이 미쳤어요인데 이제 코스닥이 미친겨? 방송에 아마 나간 거 11월 1일일 텐데 12월 1일. 그랬지. 그때 이제 코스닥이 내년도엔 봐야 된다. 내년도엔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코스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집행될 거다. 맞아요. 그 자금이 집행되니까 미리 좀 사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스닥 150 ETF 사라. 내가 그걸 샀다니까. 종료가 다 알려줬어.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매수예요. 기관들이 기관이 오늘 하루에 코스닥을 2조 6천억을 샀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코스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큰형이 너무 잘 나가고 큰형이 잘 나가는 거에서 어쨌든 작은형이 이제 코스닥은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소외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소외라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거나 형이 서울대 가잖아요. 동생이 있잖아 중대 가도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소외받는 거야. 군대 간 동생 스트레스 받아. 그런 것처럼 나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소외됐었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기 종효가 했던 그 얘기가 난 기억이 나더라고. 사실은 우리 김인만 씨가 부동산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시중에 떠도는 말 정보 반대로 가면 돈 번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사실 주식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거다. 왜냐면 기업은 정부하고 반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기업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쪽에 또 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김종효가 코스닥 이제 육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빵 맞아 이렇게 떨어졌어. 터졌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터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미리 가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사지 마라 그래. 야,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터질지 몰랐잖아요. 터지는 시점은 김종효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신이지. 그럼 신이지 뭘. 여기서 뭐하러 방송해? 아, 그래? 12월에 방송하고 지금 터졌으면 잘 터진 거지. 근데 나는 이제 미리 가서 쓱 묻어둔 건데 조금 더 담을 거 하는 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에 기관 자금들이 언제부터 집행될 거냐. 저는 뭐 1분기 이후부터라고 봤거든요. 1분기 뭐 실적 발표하고서부터 이렇게 뭔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늘 기관 매수 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한 1조 1,000억 정도고 그럼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도 1조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꾸 이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게 뭐 연기금 끌어들여서 샀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연기금이 주식 얼마나 샀는지나 좀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연기금 별로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어겨서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을 이용해서 증시 부양한다는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소설에 가깝고 만약에 올해 뭐 복지부가 법을 바꾸면 또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 지금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는 상태라 더 살 수가 없어요, 연기금은. 그런데 기관, 뭐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이렇게 빅베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대책을 조금 미리 알았나? 사실은 또 정책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선에서는 약간의 어떤 움직임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또 기자들한테는 소위 이제 그 약속된 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를 묻어두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올랐는데 일정 부분 뭐 공매도에 대한 뭐 환매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자금이 이렇게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 육성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포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오른 거 자체는 이제 작년에 이제 김종효가 얘기했듯이 이정민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을 키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작년에 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좀 키울 것이다. 왜냐면 이제 코스닥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려면 이제 코스닥을 육성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코스피만큼이나 이제 코스닥도 좀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오늘 그게 터져서 야 사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또 이제 김종희 어떤 그 예언이 또 들어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오른 거는 약간 좀 비이성적으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래도 이 오를 만한 그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종목들이 시총 지금 코스닥 구성 비중을 봐야 되는데 바이오가 40%예요. 압도적입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펀더멘탈 상관없이 다 급등했어요. 시총 상위주들은. 바이오도 오르기 시작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유일하게 시총 10위권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오늘 20% 급등했고, 그러니까 시총 10위 중에 7개가 바이오고 2개가 2차전지, 에코프로, 비에 이 두 종목도 20% 오늘 폭등했고. 아 진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20% 폭등하면서 시총 순위대로는 거의 다 빅랠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펀드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인덱스 수급으로 끌어올리니까 펀더멘탈이 뭔가 바뀐 게 없는데 수급으로 끌고 오는 전형적인 이제 장세가 된 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 이렇게 끌어올린 게 뭐 내일 당장 뭐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자금이 한 번에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슈는 아닐 것 같다. 뭔가 방향성을 보고 들어온 자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외국인도 한 4천억 정도가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이 하루에 4천억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2조 4천억을 당기고 개인들은 거의 3조 가까이를 판 지금의 이 상황은 코스닥에도 올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지원의 변화잖아요. 근데 있잖아. 사실은 또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이제 상위 10위에서 이제 2차전지 그동안 죽었잖아. 그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해빙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거기다 이제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건 바이 건이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로봇은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좋긴 해. 그러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혁이 이제 넓은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는 얘기지. 일단 로봇은 저는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거라서 종목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H로봇이 있어요. 직원 한 60명 되고요. 근데 그 H로봇 하면 사람들 다 알걸? 알아도 뭐 구체적으로 제 종목 이름을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서. 시총이 2조 5천억이 넘어요. 아, H로봇이. 매출도 없고 매출도 없고 직원 60명인데.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름자 붙어서 지금 막 가는데 이 그저께인가 하한가 갔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인덱스 매수로 들어오면은 시총 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건 언제든지 다시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로봇은 차라리 하시려면 그래도 실적 나올 것 같은 뭐 모비스나 만도 이런 게 차라리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게 2차 전지는 변동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 리튬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들고 있는 재고 손실 때문에 그동안 적자 난 부분이 꽤 있었는데 거기 좀 이제 반가이가 되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들고 있는 그냥 원자재가 재고가 평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라든지 정책적인 배려가 아마 이쪽도 조금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상위주 중심으로는 괜찮게 보는데 저의 픽은 여전히 그대로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는 아까 건바이 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내러티브가 똑같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미국 빅파마랑 가는 것들만 올라요. 그거는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좋다고 얘기했던 셀트리온이 뭐 더디게 가지긴 하지만 이것도 스물스물 가고는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 소위 뭐 ADC나 비만 치료제나 글로벌 빅파마와 붙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주가가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스텝,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또 히트할 만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아마 계속 발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오 쪽은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면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ETF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바이오 관련 ETF. 네, 그때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타이거 ETF라고 제가 이제 동일 가중으로 이렇게 한 그런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코스닥에서 종목 고르기 난 어렵다. 그러면 그 구라 일두형님처럼 그냥 코스닥 150 ETF, 코덱스 150도 있고 타이거 150도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거래가 좀 활발한 코덱스 150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 왕창 올랐는데 아까 ETF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담아도 된다는 거죠. 저는 지수가 올해 만약에 그 코스닥 수익률이 30% 정도면 코스피는 한 15%에서 20%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을 더 높게 보네. 네,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작년이 미국보다 코스피였다면 올해는 미국보다 코스닥이에요. 저는 올해 미국 별로 안 좋게 봐요. 올해도.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M7이라는 말은 올해 사라질걸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메타 지금 스물스물 빠지고 있죠. 애플도 예전만 못하죠. 지금 M7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구글 딱 하나. 테슬라 정도가 자리 지키고 있고 아마존 정도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다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AI의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했던 오라클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거의 한 6,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네. 그 미국 시장의 소위 AI 쪽의 종목군들이 예전만 일단 못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서 얘기했죠. 전력비 니들이 알아서 해. 정부에서 대주는 거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의 전력비가 올라? 그거 용서 못하니까 전력비 다 스스로 대라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M7 이익은 거의 100%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뭐가 오르냐면 방위비 쓴다고 하니까 드론, 방산주 이런 것들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뭔가 변화가 막 팍팍 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차라리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코스닥이 물론 전체 글로벌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더 좋아 보인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있죠. 저희 이제 알파경제에서 또 오늘 단독 보도를 한 것은 지금은 소량의 퀄 테스트고, 그러니까 소량의 이제 시험용 퀄 테스트가 통과된 거고,
실제 이제 양산을 끌어올리는 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본격 공급은 5월 달에 될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로이터에서도 같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여러 군데서 뉴스를 받아서 아마 거의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HBM4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가 일반적인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희를 포함해서 몇 개 언론에서는 아니다, HBM4는 뭔가 좀 다르다 계속 언급해 왔는데, 실제로 지금 나머지 두 회사는 통과를 아직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 통과를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HBM과 관련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호재가 더 연이어 나올 걸로 보여요. 어떤?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그 히트 펌프 블럭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동안 문제됐던 발열을 잡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아마 엑시노스 2600도 조금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은 지금 1조 가량 여전히 적자나고 있는 이 비메모리 사업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TSMC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는 여전히 미국에다가 선단 공정, 최첨단 공정을 아직 안 놓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국과 미국에 똑같이 최첨단 공정을 놓고 있는데, TSMC는 이게 자기 실리콘 실드라고 해서, 실리콘 방패라고 해서 미국에 최첨단 공정 갖다 놓으면 중국이 넘어올 때 우리 안 지켜준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갖다 놓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계속 압박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애플이 다음 세대 칩을 위해서 지금 TSMC를 엄청 갈구고 있는데, TSMC가 압도적인 비메모리 1위가 된 건 애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생산 시설이 어쨌든 애플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루빈을 만들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칩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애플이랑 또 짝짝꿍하면서 만약에 시설을 많이 할애하면, 그런데 삼성의 비메모리는 라인이 많이 비어 있으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풀 패키지를 줄 가능성은 없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170조 얘기까지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직도 상단이 닫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지금 이제 그 100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130조, 그다음에 이제 170조까지. 영업이익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알파경제가 얼마 전에 단독 보도한 게 1분기는 무조건 30조 넘는다라고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근데 30조도 더 나와야 170조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30조는 거의 기본으로 40조 나와야겠네. 깔고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와 함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20만 원 가겠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종목이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유진테크, 삼성전자 관련돼서 원익 IPS 얘기했잖아요. 원익 IPS도 오늘 신고가예요. 원익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트하는 종목군들은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세미파이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이제 분명히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저기 시장에 이제 그 데뷔했던 세미5,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상장하자마자 사신 분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좋게 봐요. 세미5가 하는 게 어차피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설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수요는 대폭 올라갈 거라서 좋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수주가 없으면 매출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일정 부분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거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은 지금 얼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30% 이상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나쁜 기업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는 세미5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근데 주가가 풀리는 건 수주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나는 여기 이제 지금 돈 박아놓고 있는데 저쪽은 막 오르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양지만 찰나의 순간 다 쫓아다닙니까? 그 인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간에 본래 선택으로 거기 있다면 앞이 좀 보이니까 그냥 하세올로 기다리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에서, 자, 오늘 뭘 좀 보면 되죠? 두 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했어요. 삼성전기.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고, 그 다음에 기판에 추가 투자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FCBGA에 대한 추가 투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FCBGA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연결입니다. HBM 쌓는 것도 다 연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기판 만들어서 그 기판에다가 SoC 시스템 온칩을 올리는 것도 전부 연결이거든요. 그 연결에 나중에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면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솔더볼이라고 하는 게 핵심 연결 소재다. 근데 그걸 지금 거의 50% 이상의 점유율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게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에 확 올랐다가 덕산 하이메탈. 네, 이번 주에 잠깐 눌렀는데 그 누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지금 뭔가 옛날 LG화학처럼 물적 분할해서 뭔가 상장하는 거 아니냐. 덕산 하이메탈이요? 더블 카운팅 하는 거 아니냐. 그 더블 카운팅 우려 때문에 좀 빠졌는데 저는 지금 분위기라면 당연히 못할 것 같고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더블 맞아. 카운팅 막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할 것 같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FCBGA 기판이 늘고 HBM 수요가 늘면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일본에 이비된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로 등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에게 다 납품하는 압도적 1위 기업이거든요. 솔더볼은. 그러면 기판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당연히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덕산 하이메탈. 네. 라고 봐서 덕산 하이메탈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7,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7,000원에서 이제 8,000원 정도에 사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는 일단 한 12,000원 정도는 기본값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개월 정도? 뭐 개월수로는 상반기 내에 달성하지 않을까요? 아하, 예. 덕산 하이메탈. 피자 한 판 안 사 먹고 사면 되네. 덕산 하이메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뭐 RFHIC는 잘 가는데 RFHIC 저도 이제 그 담아가지고 좀 한 15%에서 20% 가까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인빌딩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 전부 화웨이 빼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매출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솔리드처럼 붙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기 추천한 게 이제 덕산 하이메탈하고 RFHIC하고 이제 같이 얘기했던 솔리드. 이 두 종목 지금 좋게 본다는 얘기죠. 네, 지금 나머지는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신고가 못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실적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올해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여러 종목 있잖아요. 고르지 못할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ETF. 저도 이제 사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 저기 지난주에 저 김종현가 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그래서 그냥 쓱 전화했더니 뭔가 좀 짜증난 게 있었나 봐. 근데 글쎄 댓글 막 달았더라고. 나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이제 저는 사실 댓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심이 진짜 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같이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분들은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확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확 짜증 났구나. 근데 그때 확 짜증날 때 참아야 되는데 저도 한순간을 못 참아서 이게 벌써 누르고 있더라고요. 봐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클이라는 건요. 말 되는 태클을 걸어야지 뼈 아픈 거지. 말도 안 되는 태클. 아무리 살인 태클이어도 여기 태클 걸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어. 뭔지도 몰라.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를 향해서 왔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태클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보이잖아 경기장의 관객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짜증이 난다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종혁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종목이 많이 가니까 나도 사실 사는 건데 여러분들 근데 종목이 죽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그러면 김종혁도 죽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김종혁을 또 우리가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김종혁가 있음으로써 죽을 때 덜 죽고 갈 때 확실하게 가. 그게 좋은 전문가란 얘기죠. 아니 솔직히 아니라 다 죽는데 혼자만 살아봐. 그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어차피 되죠. 죽을 때 좀 덜 죽는 게 어쨌든 간에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김종현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믿고 가는 거지. 뭐 김종현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킹그라 경제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 김인만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선거 때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그 양도세 관련해서 다시 연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쯤에
갑자기 그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김만 소장이 오늘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김만 소장의 예상은 비껴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 김만 소장이 얘기했던 게 공급 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선거 때까지 뭉갤 것이다. 왜?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그 분노를 약간 좀 잠재울 수 있다면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관련해서 이제 유예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아마 계속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제가 그랬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걸 누가 바로 잡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바로 잡았네. 바로 잡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바로 잡은 잡았던 게 건지- 아니 어쨌든 유예한 거는 어쨌든 바로 잡은 게 맞는 거지. 그동안 밀어준 거니까. 근데 중과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던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중과세를 더 걷는 게 뭐 정의가 아니라 법상으로 봤을 때 바로 잡은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진 배경. 지금부터 이유가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이게 사실 1월 중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세금은 증세의 수단이지 이걸 가지고 부동산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면서 선을 넘으면 어쩔 수 없이 세금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과 일주일 딱 지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부동산이 선을 넘었나? 일주일 만에?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강경 모드로 해서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중과세 우리 하겠다라고 딱 나온 거 보면 일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1월 2주차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21%였거든요. 이게 한 달 반 동안 0.21, 0.0, 0.18, 0.1 왔다 갔다 멈춰 있었는데 1월 3주차에 0.29로 껑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첫 주, 둘째 주에는 그냥 거의 이제 강보합이었는데 갑자기 확 올랐다는 얘기야? 갑자기 0.21에서 0.29가 올라가니까 약간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위기감이 뭐냐면 일단 공급 대책이 실패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아직 안 나오지. 원래 취지는 공급 대책으로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는 막아보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대통령께서 판단하기에는 공급 대책은 걸렀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돼.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라고 해서 공급 카드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은 게 이제 수요잖아요. 수요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는 이미 다 나와가지고 끝났고. 뭐 25억 넘어가면 2억 대출 나오는데 2억 해주나 안 해주나 사실상 큰 영향은 없고 규제 지역도 이미 다 서울 전역 다 적용을 했고 남은 게 이제 세금 규제 하나 남았는데 이게 0.29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뚫리면 더 올라가겠구나. 서울 전은 전후해가지고 아마 상승폭이 더 커지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다주택자 이제 그 중과세를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그 아파트 어쨌든 이게 집값 상승하고는 크게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세금 규제는 아닌 것 같은데? 뇌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닐까요? 이게 패키지죠.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그거잖아요. 규제 지역이 여러 차례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이 6에서 45%인데 2주택이면 20%포인트, 3주택이면 30%포인트를 더 붙여서 가산세 개념으로 이제 더 붙이겠다는 건데 양도세를 중과세 하게 되면 이제 효과는 5월 9일 이전에 팔으면 매물이 나오니까 주택시장이 5월 9일 전에는 가격도 급매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의 효과. 사실 그 뉴스에서는 얘기하기를 여태까지 그냥 견뎠는데 집 2개, 3개 있는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의 효과는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2주택 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그널이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100일 내에 계약을 하면 계약분까지는 봐주겠다. 잔금은 안 치고. 그래도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거래가만 하더라도 한 20일 걸리거든요. 그럼 100일 내에 20일 날리고 또 대출 규제에 또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걸리니까 전세 낀 매물은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매물이 잠기는데 부작용은 이제 매물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이제 보유세 카드가 또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유세도 같이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물려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패키지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얘기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인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발언을 보게 되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보유세 카드도 꽤 아프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이미 뉘앙스는 자체는 나왔어요. 찌라시도 돌고 있고. 지금 찌라시 도는 거 보게 되면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3% 집값의 3%를 보유세로 한다라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죠. 그러면 10억이면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내고 버틸 수 있겠냐? 네가 팔아야지. 그럼 선거는 어떡하고? 무주택자들은 또 여전히 찍어주니까. 그 뭐 이제 분석이 이렇게 썩 개운치는 않네.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줬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런 행동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상을 깬 어쨌든 조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어쨌든 분석하는 게 주변 사람들과 또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그냥 김만 소장 얘기는 그냥 대통령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앞두고 야, 이런 무리수 던지겠어? 당연히 1년 유예하고 내년에 중과세 해도 되고 전세 해도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라고 하는 이걸 했어. 제대로 돌려놨단 얘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뭐야? 이게 부작용이 더 컸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집값이 올랐는데 또 한 번 작년 같은 어떤 폭동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선거 망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선거 전까지는 좀 멈추려고 했는데 지금 때리는 게 낫다라고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했겠죠. 집값이 저기 한 주 올랐다고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런 걸 했다? 근데 최근에 주요 지역에서 신고를 깬 게 많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신고 깨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벌떼 심리가 같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이 발언이 없었다면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입주 물량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 공급 대책 정부 알맹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식 올라가면 결국엔 또 부동산 시장으로도 일정 부분 유입이 될 것이고 유동성도 많고 올라가고 이제 인천까지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한 것 같고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선거를 고려해서 뭐 1년 유예를 하고 지방선거까지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집값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으니까 그 틀을 깨려면 파격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를 못 끊는다라고. 근데 이게 그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양도세 중과세 부과를 하고 보유세도 올리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보유세는 아직 올리는 건 아직 얘기 안 나와. 올린다니까. 보유세 안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보유세를 안 올리고 양도세만 중과세 하는 거는 그냥 매물 잠김 현상이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분들 자녀한테 증여하고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선거 전에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네. 이미 시그널은 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미 보유세 올리는 거 이제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아니, 대통령께서 얘기했다니까. 고통스럽게 하겠다. 버티지 못할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웃음거리 되는 거죠. 이게 뭐 전면전? 이죠, 전면전. 그러면 이제 선거는 소위 말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데?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아니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아니, 잘 안 찍어줘요. 근데 참 답답하시네. 우리 저 김만 소장님. 김만 소장님 항상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또 존대한다고 김만 또 김구라 또 엄청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무시하려는데 아니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서울 같은 박빙 지역에서 그 1, 2%, 2, 3% 때문에 지는 건데 이거 올리면 그것 때문에 진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만 안 했던 게 미뤘던 게 이것 때문인데 지면 여야 상관없이 뭐 10% 이렇게 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배경을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도 그게 이렇게 생각했잖아.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알죠? 아니 일주일 만에 기조가 바뀌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선거는 그럼 어떤 자신감에 의해서 치르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제 아니 얘기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불리한 구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제가 선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선거를 왜 걱정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일주일 전에.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집값하고 집값과 관련된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김 소장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선거 때문에 못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니까? 근데 김인만 소장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약간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인만 소장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아니야. 저 몰라서 그런데 말이야.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보다는 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선거 때문에 아니 선거 불리하다며. 아니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지금까지 기조가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일주일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조였다니까. 세금은
증세의 수단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 컨트롤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선거 구도를 생각해 본다면 선거 지나고 뭐 중과세 내년에는 유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의아하다니까. 나도 보고 이거 왜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한 거야.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청와대 좀 가고 싶다니까. 한번 묻고 싶다니까. 왜?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는 그랬을 것 같다는 거지. 여기서 뚫리면 그게 더 위험한 구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의 토지에 대해서 이제 오락가락 정책을 펼쳤처럼 막 하루에도 헤드라인에서 막 이렇게 오르면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사실은 주식 이런 거에 붙여가지고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 왜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또 다들 의아하다는 반응이라니까요. 이게 집값이 작년 그 9월, 10월처럼 막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 민주당 쪽하고 소통하는 분이니까 자기도 왜 이랬을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강남이 어차피 못 잡는 거고 그런데 강남 이외의 지역이 막 들썩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도강 그 옆으로 이제 뭐 노도강은 경기도 움직였죠. 막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진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제 이거를 아예 싹수를 처음부터 잘라버리려고 지금 정책을 이렇게 쓰면은 강남 이런 데는 뭐 징여하고 뭐 편법하고 이럴 수 있어도 노도강에서는 나온다 매물이. 그래서 지난주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방송에 상계동 얘기하고 상계동 뚫리면 인천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거다. 나 상계동 뚫리면 우리 방송 농담이 중요 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농담으로 때우고 싶진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약세인 거 이런 거에 대한 난 근원적에서 약간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좀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우리 방송 봤을 수도 있다니까 내 생각에. 아니 농구가까지 올라가면 인천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이게 번지면은 선거 망친다니까. 난 진짜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 보유세는 고가 아파트 시장 영역이니까 어차피 지지 기반으로 본다면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 우리 선거가 있는 우리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사실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 정책 바꾸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할래다 다 선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연금개혁 이런 것도 다 프랑스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사실 지금 집값이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뛰지 않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모든 전문가의 예상이 깼을 때는 단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느냐. 난 이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지. 이게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이제 다투는데 한쪽 의견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세금 올려야 돼. 보유세 올려야 되고 중과세 당연히 해야 되고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약간 실용주의 노선. 그렇지, 그렇겠지. 선거 전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매물 잠겨라고 해서 아마도 이게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통령께서 실용주의가 있으니까 야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쪽의 목소리가 저는 좀 커졌다고 보죠. 이게 두 가지 이론이 부딪히고 이 의견이 계속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하라고. 대통령께서 안 하다가 일주일만 했다니까.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밀착 취재를 해서 청와대 잠입 르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잠입하면 나 못 볼 수도 있는데. 나 새거랑 차고. 지난주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김 소장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 사이면서 선거 때문에 안 한다는 거를 선거 때문에 또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노원구가 올라가고 뚫릴 위기라니까. 이제 인천 오르는 게 시간 문제니까 더 불리한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만나본 그래, 다음에 잠입 르뽀를 해서 한번 좀 해줘봐. 다음 주는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뭔가 할게요. 개운한 게 없네. 나는 있잖아 요즘 있잖아 그 저기 부동산에서 가끔 저는 이제 추세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구라가 정말 그리구라 있잖아 부동산으로 바꾼 이후로 제일 잘한 거 김인만한테 강남 얘기 금지시킨 거. 난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내가 진짜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난 그건 있거든. 아니 왜 강남 얘기를 여기서 하지? 이걸 내가 느낀 거야.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서 강남. 아니
여기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야. 아니 선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야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안 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일주 만에 이렇게 바뀌니까 궁금하잖아. 나도 어안이 벙벙해. 근데 여기서 또 선거 때문이에요. 이러면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김만희 씨한테 다음 주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좀 여러분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잠입 르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저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나도 궁금해요.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아무리 헤게모니 싸움이라도 이게 일주일 만에 이게 180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선거는 관심 없어요. 여태까지 모든 것들은 선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잠입 르뽀로 좀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 소장이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나도 황당하니까. 왜냐면 어디 가서 다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래요? 선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안 하다가. 아니 오늘 또 기자들처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청와대 관계자니까 나도 묻고 싶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그게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를 기자들은 물어보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물어보지. 아니 그래도 이제 기자들 중에 나처럼 물어보면서 아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니가 내가 아냐? 니는 모르고 나도 모르지. 지금 많은 방송 보신 분들이 그래 맞아. 아니 김구라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안 한다고 또 왜 하지? 선거 때문인데 갑자기 또 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임만 소장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 정도는 6대4 정도로 예상은 뭐 6위 안 할 것 같지만 한 4나 3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내가 소수 의견이 이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까지는 거의 10대 0 분위기로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 10대 0 분위기로 갔던 이유도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원래 중과세를 이제 물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몰이 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그 기간 동안 매물도 나오는데 이제 100일 남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효과도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소장이 이제 하도 황당하니까 우리 방송을 봐서 그렇다고.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김 소장이 이제 그 안산 베스트 5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안산 베스트 5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갑작스러운 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었으면 앞에 여러 가지 좀 농담 따먹기 하고 그렇죠. 요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하려니까 확 다운되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거는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안산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선물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갔는데 앞에서 막 다른 얘기하는데 갑자기 선물 내면 분위기가 내 선물에 묻히듯이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김 소장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전화 하루 종일 받았는데 별로 나도 할 얘기도 없고 오늘 몇 통 받았어요 전화? 저는 무지하게 왔죠. 어제 일요일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개운하게 해줄 얘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으면 이제 나름대로 그럼 매물 잠김 현상도 생길 거고 그건 하는데 다 아는 거고. 이유는 모르니까.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다 알지 매물점이 그런데 아는데 그거는 그냥 8시 뉴스 9시 뉴스 봐도 나오는 건데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땅히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 청와대 찾아가고 싶었어. 근데 그 아는 끈앞풀한테 그거 좀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서 만나기로 했죠. 그 사람도 참 명확히 모르더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그럼 저기 전화를 한 거야. 저기 내가 카톡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이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아봐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하긴 했지.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분들 이제 막 알아보겠지.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겠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요?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만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 과연 청와대 정책실에서 어떤 지금 막전 막후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김인만의 대리 잠입 르뽀. 그래서 김인만이 들어갈 수는 없고 김인만의 아바타 잠입 르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좀 저희가 알아보는 걸로. 그 얘기도 있었거든. 내 분석이 맞을 수도 있겠네.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 합당을 발표를 했잖아요. 총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막 비당권파가 난리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합당한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하고 예를 들면 격전 지역에서 한 3% 정도 조국 혁신당 걸 갖고 오면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시킨다고 합침으로써 자신감이 더 생겼나 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 분석을 김만 씨가 내놨으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지? 그랬을 수도 있겠네. 조국 혁신당을 생각 못했네. 그리고 지방선거는요,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는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이준석 대통령하고 대표 체제로 치렀던 선거에서도 지방선거 때 압승했었어요. 여당이 유리하죠. 여당이 유리해요. 첫 선거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자신감이 반영이 됐나 서울이 보네. 이겨야 되잖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선명성으로 가.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굳이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아마 그 잠입르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 그러면 아마 김만이 야 김구라 이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네. 또 자기 자랑. 또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이죠. 저희가 이제 사연편에는 저희가 직접 사례자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좀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식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사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용구 씨하고 이제 방송 모셔서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 후로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쓱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전히 뭐 그냥 마이동풍으로 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모실 분은 사실은 조용구 씨랑 약간 좀 결은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측은지심이 있죠. 야, 내가 그때 이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쓱 주식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본물 터시듯이 하면서 작년 거래액이 90억이 넘는다고 해서 내가 90억?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분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우차차였던 그 시트 코너에서 만사마 옆에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던 우리 윤성환 씨 한번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 정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넌 부동산하고 난 주식하고 퍼 종효야 왜 불러? 종목 하나만 줘라. 이번엔 마이클 잭슨이다. 아 마이클 잭슨 좋다. 아우 기침이 나오네. 미안합니다. 예. 자, 우리 저 윤성환 씨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BS 몇 기죠? SF 7기입니다. 7기. 제가 이제 사실 SBS 2기인데 SBS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개국하고 나서 1기에 이제 김경식, 2기에 접니다. 염경환 뭐 이런 친구들 있고 홍록기 씨 있고 3기가 뮤지컬 쪽에 이제 탑스타 정성화. 4기가 사실 이제 별로 없어요. 사기는 왜 없어요? 4기는 이제 그 기수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지금까지 오래 하는 친구들이 없고 5기가 지상렬 김준호.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을 안 뽑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기를 뽑은 게 이제 조세호. 그 다음에 이제 뭐 빠꾸 뭐 이런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7기. 7기면 이제 몇 년도? 7기 2003년도. 2003년도. 그때 우차사였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 코너가 이제 마이클 잭슨. 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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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김하늘? 예.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저를 마이클 잭슨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성호 아니냐 누구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는데 원래 유명했던 거 그 사스 김하늘 먼저 했었구나. 그런 걸 방송국에 추천할 때 저를 그렇게 소개해야지. 마이클 잭슨으로 하니까 지금 12년째 라스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사스 했다가 마이클 잭슨은 뭐야? 마이클 잭슨은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임팩트는 엄청 강해. 근데 꽤 오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그 사스를 생각하는 건데 마이클 잭슨이랑 이게 혼동이 된 거야? 아니죠. 김하늘 하다가 사스 하다가 마이클 잭슨을 했는데 그 알려지기는 김하늘 사스가 더 많이 알려졌고. 김하늘은 그거고 사스는 뭐야? 사스는 그게 사스야? 지금 섞어놓은 거야?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저보고 재밌다고. 성환아 너는 된다. 라스로 지금 12년째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소장님 성함 알아보려고 쳐봤더니 김인만 라스가 나오더라고. 김인만 라스. 아니 번호표 뽑고 있는데 세치기에서 먼저 나가면 어떡해요. 세치기 전문이에요. 사실 우리 저 윤성환 씨가 사실 그 당시 이제 우차사에서 꽤나 이제 임팩트가 강했었는데 우차사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 래퍼로도 활동을 하고. 래퍼? 또 신비주의 가수 와이군으로. 와이군으로 해서. 오늘 최초로 밝히는 거예요? 신비주의였는데. 신비주의 가수 계속 신비로 있었을 것 같던데.
이분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막 그래. 구라형이라고 예, 음악 중심을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저기 윤성환 씨가 그때 사실 저기 Y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 제목이 뭐죠? 구라형이요? 구라형? 본인 아는데도 몰라. 본인 노래인데. 이게 안 친한 것 같아. 아니 왜 그러세요? 잘 모르잖아. 우리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 그래요. 그 구라형 노래가 어떻게 하는 거지? 구라형이야? 아스마뱅 모셔와 구라형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일어섰어요. 아스마뱅 종종의 구라형 오뚜기같이 일어서 정상에 섰네요. 이 노래요. 구라 찬양가네 찬양가야. 아 3월 달에도 오프라인 그거 할 때 두 분 그 외우세요 사비를. 제가 랩을 할 테니까 축하 공연으로. 아 그래. 아 그냥 올기로 한 거야? 근데 제가 뭐 5만 원 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반인처럼 5만 원 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연예인인데. 그래요. 그나저나 저기 사실 윤성환 씨 요즘 근황은 어때요? 근황은 지금 뭐 주식으로 치면 거의 거래 정지. 예, 뭐 상패 직전입니다. 예, 힘듭니다. 힘들어. 어쨌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럼 근황은 이제 활동은 뭐 어떤 거? 인터넷 방송 그 아프리카 TV로 별풍선을 좀 벌어가지고 주식으로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팬들도 떠나고 우리가 그 주식으로 난리라고 후원했냐? 그래 후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아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왔습니다. 팬들하고 소통을 잘했으니까 별풍선 많이 받았다는 얘기 그래도 초창기 그래도 1세대로 해서 많이 그 저기 앞서 나가게 이렇게 진출한 거래. 그때는 뭐 별풍선 막 터졌죠? 그때는 뭐 이제 사람들 별풍선 쏴주면 뭐 100개 쏴준다. 파파파파파 좀 더 쏴봐라. 그러면 계속 쏴는 거예요. 별풍선 또 200개 쓰면 넌 200개 쓰고 난 스스로 떼고 14,000원 갖고 그러면 막 쏴주는 거예요. 얼굴이 좀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예. 그럼 아프리카 방송 계속해요? 요즘은 띄엄띄엄해요. 띄엄띄엄. 왜 그러냐면 경쟁이 치열하던데. 경쟁보다도 주식을 제가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시청자들 중에서 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주식이 핑스라고 있어요. 27,000원에 5만 원 가니까 사라. 1,000원 됐어요. 1,000원. 와 이게 1,000원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시청자도 잃어버리고 방송도 우울한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별풍선 쏴주면서 이제 좋아준다고 이제 그 정보를 줬는데 그걸 또 이제 안 받기도 그렇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그걸 보는 또 여러 사람들이 저거 정신들 못 차리고 앉았네 저것들 말이야 저 쏴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고 또 별풍선 안 쏴준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좀 후원해줬기 때문에 믿고 진짜 5만 원 가겠구나. 지금 3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영구형하고는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이네 이게. 또 왜 뭐 활동을 안 하냐 그러는데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음반도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주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엮이다 보니까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뭐 상황까지 몰렸는데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돼요 상황이? 저는 지금 월곡동 살고 있습니다. 월곡. 네, 종암동 토백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본인 집이 그래도 조금 뭐 대지 지분 이런 것들도 괜찮고 괜찮아? 제가 그 연예인 되기 전에 아파트 종암 성경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저희 집도 화장실 2개짜리가 있었습니다. 본인께? 본집이요. 부모님 집이?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예인이 제가 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아버님께서. 네, 갑자기 나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아니 엄마랑 있는데 나가겠다고 본인이? 네. 이제 부모님이 약간 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졸업은 아니고 아무튼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기 아들이 연예인 됐다고 나간다고? 네, 아무 문제가 없이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잘 됐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뭐 바람을 넣었는지 뭐 따로 사신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각자 이제 전세로 간 거예요. 부모님들이 각자 전세로? 네. 근데 저는 계속 매달 용돈을 드리고 또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연예계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주식도 잘못됐는데 오늘도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그 갓종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갓종현님한테 종목 하나 받아가지고 저도 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짠하네. 이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은 이제 상담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은 망했는데 내가 저 집이 그래도 탄탄하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은 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종목을 갈 때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척간도의 어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저희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친구의 얘기로 저희가 뭐 소재화해서 뭐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김구라 선배님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갓정현님이 그 종목을 주면 제가 또 별풍선 쟁겨놓은 게 있어요. 네, 때마침 그것도 없는데 여기 뭐하러 추천 종목을 들어옵니까? 쟁겨놓은 게 있어요. 별풍선은 쟁겨놓을 수가 있어. 네, 환전 안 하고 쟁겨놓은 게 있습니다. 비상금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걸로 마지막 풍선을 한번 써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 승부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아프리카 TV가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그게 아니 2020년, 21년. 동학개미 하면서 뭐 그 주식 열풍일 때 그때 저도 그냥 컨텐츠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컨텐츠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3억이 됐습니다. 1,000만 원에 3억까지 불린 거예요? 아니지. 그럼 얘가 여기 있겠냐고. 살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번에 주식 계좌 개설했죠? 네. 저한테 단타 배우실래요? 얼마 했어요? 반토막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반토막 그 연구형한테 물어봐도 3분의 1 토막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개설했다 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거 하다가 1,000만 원을 넣었다가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 나면서 물타기 하면서 3억이 들어간 거야? 3억이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그 제가 또 아는 그 지인 중에 동대문에서 그 선글라스 도매로 파는 친구가 갑자기 증권회사를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나? 자격증 있으면 되죠. 자격증 있으면. 네, 뭐 진짜 이때 명함도 보여주고 그 친구가 갑자기 LG화학 100만 원 됐을 때 형님 전 재산 박으세요. 200만 원 갑니다. 황제주 갑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샀어요. 형님 바보예요? 200 간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경마장에 큰 손들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분들이 뭐 움직인데 그래가지고 한 5천 샀어요. 또 떨어져요. 200만 원 가니까 그냥 다 박으시라고요. 1억까지 샀어요. 샀는데 제가 그 뉴스를 봤죠. 시총이 60조예요. 경마장에 그 돈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식이 아닌 거야. 그때 깨달았잖아요. 근데 돈을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가 1억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탈출하려면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또 1억을 박아서 이제 겨우 요 물 타가지고 조금 손해보고 탈출했죠. 얼마에? 그때 85만 원에. 그럼 결국 이제 2억을 넣었다가 예를 들면 15% 마이너스니까 그래도 한번 3천 정도죠. 3천 정도 이제 손해보고 나왔는데. 나왔죠. 그냥 그 전에 이제 1,000만 원은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냥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용으로 했던 거고. 컨텐츠용이었는데. 뭐 사라면 사고 뭐 팔면 팔고 해서 조금 까지면 뭐 그걸로 해서 이제 뭐 이제 동종의 별풍선도 받고 뭐 이랬던 건데.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손이 커졌는데. 손이 커졌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뭐 거리를 두든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빠뜨리게 된 계기가 뭐냐고. 김구라가 주식을 알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죠. 단타를 공부했는데 할 때마다 그냥 막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사면 팍 떨어뜨리니까 더 떨어지겠다 팔고 하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목은 어떻게 했어? 상장한 주식 있잖아요. 상장주는 막 거래량이 왔다 갔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좀 담가가지고 뭐 먹을 때는 좀 먹고 안 먹을 때 그냥 저기 지하까지 가니까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상장주 전문으로 한 건 그냥 귀동량으로 들은 거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어플 들어가면 상장 주식이 여기 상단에 떠 있어요 항상. 그죠?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단타를 할 거니까 거래량을 해야 되겠다. 거래량 많은 걸 해야 되겠다. 근데 단타를 하기로 한 그 어떤 결심의 배경은 뭐야? 성격이 좀 급해요. 못 기다리고. 왜냐면 솔직히 부동산도 그때 3억 있을 때 제가 그 가는 그 마사지가 약손 마사지. 알아. 그 아주머니가 계속 그 장이동 뭐 재개발된다고 빌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유타운. 거기 들어가서 200을 근데 그 주식 3천 까진 거 있잖아요. 그거 메꾸려고 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도 지금 그 약손 아줌마가 그거 빌라에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전세 주고 그거 못한 게 지금 솔직하다. 아쉽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이제 단타를 쳐가지고 작년에 거래 대금만 80억이야? 90억?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아침 8시 되면 딱 봅니다. 아침에. 그래서 거래량이 파파박 움직이는 거에 들어가요. 아, 거래량이 많은 거. 예, 거래량이 없으면 하루 종일 봐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예, 눈만 아파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지된 것처럼. 거래량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봐서 요거다. 간다 싶으면 사고 그다음에 장 중반엔 요즘 안 해요. 하도 장 중반에 많이 물리니까 안 하고 장 막판에 아 이거 상한가 가겠다 싶은 거 있죠. 25%에서 26% 왔다 갔다 하는 거. 에라 이건 상한가다 그러고 탁 찍는 거죠. 잘못 찍으면 그날 가는 거고 상한가 맞으면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먹고 빠지는 거고. 주식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게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조형보다 더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있을 수 있죠. 증권사 영업점에 근무했을 때 이런 분이 계셨죠. 고객분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아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즉 그때는 다 전화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십시오 하면 살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런 고객분은 제가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스스로 사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빠서 팔 수 없을 때만 전화합니다. 야, 나 지금 뭐 샀는데 팔아줘. 이렇게만 전화와요. 그래서 그 영업 직원은 요즘은 달라졌지만 거래대금이 자기의 월급이잖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분 때문에 월급이 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 고객이네.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었지만 그분이 너무 손실을 많이 내니까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좋은 종목 사서 한 10% 정도 먹었으면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파시냐. 더 좋은 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다음에 그분도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고 막 신용 쓰고. 아니, 그럼 있잖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이 급등 이런 것들 롤러코스터 즐긴다면 비트코인은 왜 안 해? 비트코인도 아프리카 시청자가 1,500만 원일 때 사라고 저희 방 회장님이 사라 그랬어요. 근데 사는 법을 몰랐어요. 뭐 계좌를 2개를 개설해야 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거 샀으면 지금 얼마야? 샀으면 10배죠. 10배죠. 진짜로? 근데 그 전에 팔았겠지. 샀다 팔았다. 그치. 내가 봤을 땐 그랬을 거야. 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네이버 뒀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근데 참 제가 궁금한 게 요거 유튜브 썸네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번 주에 현대차 지금이 막차?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 7시경에 전 8시까지 그 주식을 하니까 여기 제가 안 담그면 포모가 올 것 같아. 그래서. 55만 7천 원에 200주를 사왔어요. 1억 1천만 원어치. 많이 샀네. 지금 50만 원도 안 돼요. 오늘 떨어져서 48만 얼마로 끝났어요.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썸네일에 뭐야 현대차 지금이 막차 아니 근데 거기 물음표가 달려 있었잖아요. 물음표 전에 저는 그 김구라 선배께 65만 원 간대전화로 적혀 있는 거야. 누르고 나서 보니까 옆에서 타시면 안 돼요.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 코딱지만하게 타시면 안 돼요 나온 거야. 아 이거 PD님이 잘못했네. 맞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언어도 똑같다 그러더라고. 미국에 진출한 그 메이저리거들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얘네들처럼 네이티브로 하려고 하면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의미만 통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실 엄청나게 공부한다고 한들 이 전문가들의 식견을 못 따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판단을 하라는 거고 좋은 어쨌든 매매 애티튜드를 갖추라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좀 지식이 딸리더라도 근데 이제 성환 씨는 어쨌든 급한 성격에 그때 이렇게 까진 것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조용구 씨가 주변에 행사 다니면서 건달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듯이 여기도 내가 보니까 아프리카 TV 어떤 그 별풍도 쏴주는 그 팬들한테 정보를 얻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주식에서 한 번도 플러스 난 적은 없었나? 플러스가 난 적도 있죠. 남은 그 욕심에 또 단타를 쳤다가 또 마이너스를 하고. 그럼 어쨌든 3억 넣어서 LG화학에서 이제 까지고 지금 어쨌든 1억 3천 날렸는데 그 3억이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은 없었어요? 아니 보면 이게 파란데 언제 플러스가 되겠냐고요. 하나도 종목 빨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움직이는 돈은 크네. 저도 이제 운영 자금이 우리 사실은 성환 씨보다 제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면 조금씩 사는데 이 친구는
그날 팔고 그날 사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는. 뒤를 안 봅니다. 뒤를 안 봐 이제는. 그래요? 그럼 이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 썸네일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가가 지금 야 그러네. 아 이거 옛날이라 그래.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아 오늘 또 떨어졌구나 이게. 지금 마이너스 32,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썸네일 하나 때문에. 그래. 선배님이 65만 원 간대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거기 썸네일에 있는 거.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쨌든 간에 우리 때문에 샀다 치고 그리고 요즘 또 워낙 이제 전기차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로봇이 붙어서 산 거고 요건 왜 산 거야?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유튜브에서 잘못 봤어요. 아, 뭘 봐야 못다. 왜 이렇게 잘못 보는 게 많아? 저게 뭐 2차 전지주인데 저게 그 23,000원대 저것도 한 3만 원, 4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물 타가지고 좀 17,985원 된 겁니다. 이게 지금 3,700만 원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고 한 9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5천이잖아요. 마이너스 5천. 아, 진짜로? 좀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자기 계좌아니라고 그냥 5천이 마이너스인데. 아니, 그리고 잠깐만, 이거 뭐야? 빔스가 지금 1,050원 됐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핌스가. 어떻게 주식으로 지금 플러스가 되신 거예요? 볼 줄도 모르는데. 내게 있잖아. 내 거는 좀, 계좌 이게 좀, 낯설어서. 어디 거야, 이거, 계좌? 계좌요? NH. 나 저기 미래에셋에서 약간 좀 이게 배치가 달라. 그리고 알지노믹스는 이거 뭐야? 알지노믹스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가지고 그 바이오주인데 이거 왜 산 거야? 그냥 산 거야? 신규 상장주인데 그 3거래일 동안 그 상한가 3번을 친 거예요. 아 세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고 샀는데 제가 산 다음부터 안 움직여요. 아, 그래.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손실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요 큐렉소는 뭐야? 요게 제일 낫네. 제일 좋잖아요. 아니죠. 현대차 살 때 그냥 남은 돈이 900만 원 있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건지지 못하시는구나.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네. 큐렉소 이건 뭐 하는 회사야? 큐렉소는 정확히 몰라요. 예. 그냥 거래량이 움직이길래 네, 급하게. 아니 근데 단타를 하실 거면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하는 건 맞아요. 저도 뭐 소담깨 담는 풍어로 온다고 알아요. 예. 핵심은 뭐냐면 네. 단타 거래를 하시려면 승률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단타를 제가 싫어하고 안 하는 이유가 단타 승률을 80%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뭐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윤성환님께 두 가지 이제 솔루션을 갖고 와봤는데 자, 첫 번째 솔루션은 계좌를 한번 두 개로 쪼개보세요. 계좌를 두 개로 쪼개서 예. 단타하는 금액을 최대로 줄이시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줄여서 그거로 단타를 내가 즐기시되 나머지 금액은 뭐 현대차가 됐든 장기적으로 가도 충분히 돈을 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한번 장기 투자를 해보세요. 되도록 보지 말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예송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미 들어가 버려가지고 1억 이게 나와야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보면 요 두 종목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도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힘없는 종목은 아니니까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다시 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핌스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하셔야 돼. 이것까지 손실 있고 처분해서 내가 아예 새로 시작할 건가 아니면 두 종목이 정말 살아날 때까지 기다릴 건가는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핌스는 저는 뭐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하는 종목이야, 핌스는? OLED. 근데 이제 OLED 쪽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이게 뭐 2차 전지도 최근에 뭐 좀 살아나고 있고 해서 낙폭은 아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원가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현금화해서 계좌를 두 개로 쪼개시라. 아예 그래서 증권사도 아예 나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움이면 키움 뭐 이런 데에서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단타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NH투자증권에서 하시던지. 근데 있잖아, 우리 성환 씨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돈을 벌려고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단타의 희열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종의 약간 도파민 중독인 거지.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 왜냐면 내가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어떤 분 내가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그 양반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많고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식은요 3시 반에 끝나면요 그다음부터 내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 그래서 자기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다 그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니까 성환이가 내가 보니까 말은 돈은 번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게 없어 봐. 너 지금 방송도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주로 몰입하는 게 뭐야? 지금은 일단 8시에 주식장 열리면 들어갔다가 저녁 8시까지 이거 하시는 거잖아. 장 끝날 때 되면 그러고 그치? 그러다가 이제 김구라 선배 전화를 받고 여기 올 때 여기 애칭 구독자 애칭을 뭐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당선돼가지고 여기 팀에 합류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왔어요. 아니 아이디어 뭐야?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뭐냐고 아이디어가. 주무구단, 주식, 부동산, 구라, 단타. 단자 그게 어렵더라고. 암만 생각해도 주무구단에 단이 안 나오는 거야. 야. 단타 이거다. 이거. 단타. 주식, 부동산, 구라, 단타, 주무구단. 깔끔하네. 야, 내가 중국보다 있잖아요. 좋은데? 라싸하고 일대로 기침을 안 해. 안타깝거나 웃긴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래 맞아 이러는데 내가 웃기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야. 내가 요즘 저기 약간 기침 증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부구단 주무구단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종목을 제시하면 지금 현금이 없으시잖아요. 예. 챙겨놓은 거 있잖아요. 별풍선 풀어야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거. 나 그거 있어? 94억을 사고 팔았는데. 진짜 그러네. 매도 94, 매수 93. 예, 왜냐하면 실현손 2,100만 원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왜 갓종원님을 찾아왔느냐. 수수료가 1,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니까. 우수 고객이라니까? 우수 고객이요. 살살 약을 내시네. 몰랐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수수료가 너무 나가니까 진짜 좋은 종목이가지고 장기 투자. 그냥 그 계좌를 안 봐야 되겠다. 사이트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온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솔루션은 공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도 뭐 저 대학교까지는 나왔으니까. 대학교에 나왔어. 서경대학교 응용수학과. 계산 잘한다고 주식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수학 어쨌든 그 주식 잘하는 거와 상관없이 뭐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주식 그 증권회사에 보면은 자격증 하나만 따면은 그 투자 상담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아니, 회사 말아 먹으려고. 아니 남의 걸 상담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상담사 중에 일부는 그냥 자기 계좌 하는 거 가지고도 돈이 돼요. 그게 그 1억당 얼마씩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다. 요 정도의 수수료는 아마 커버가 되고도 남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저기 주식 저기 있잖아 창고 같은 데 가면 방 하나 같은 거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구나. 아니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밑에 또 결부돼서 그냥 내 계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이 있어요. 신기하네. 근데 제가 이게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도 내가 보니까 그거는 좀 저기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또 솔루션을 두 개를 드린 거지. 이러고 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갓종요 정도 고평가됐네요. 고점이야.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머릿속에 어쨌든 요즘 이제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이제 주식 때문에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 근데 윤성환 씨 내가 보니까 남 얘기를 좀 듣는 스타일 같아. 남 얘기를 너무 들어서 문제인 게 제가 사실은 수수료도 많이 나와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매주 가면 손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SK하이닉스 있죠? 네. 그거 2, 3년 전에 74,000원에 천주 샀어요. 7,4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타 안 합니다. SK하이닉스 이거 그냥 2년 동안, 1년 동안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풍선 다 안 쏘는 놈이 와가지고 SK하이닉스 2조 적자 내는데 뉴스에 그래가지고 제가 위기에 서서 뉴스에 파는 거야. 난 갖고 간다. 그랬는데 별풍선 많이 쏜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SK하이닉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바로 팔았는데 지금 74만 원 가서 10배 텐베거 갔잖아. 텐베거. 남의 말을 꼭 굳이 들을 필요도 없어.
잘 듣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저 윤성환 씨 그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은 얼마나 쏴요? 뭐 또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잘 나갈 때는 그 비트코인 그 100개 갖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3일절 날 하루에 그 10만 개, 1000만 원을 쐈어요. 윤성환한테? 예. 왜? 10만 개면 얼마가 돼요? 한 개가 얼마예요? 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봐. 좀 드러난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비트코인 샀으면 더 자주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좀 정보도 주고 안 사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안 들어오고 계시래요. 예. 그래. 아, 참 정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풍선도 많이 터지고 코로나 시국에 뭐 이렇게 좀 행사가 없잖아요, 연예인들. 저는 그래도 풍선 받고 그러니까 좀 어깨도 올라가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좀 별풍선 받은 걸로 Y군 그 구라형도 제작하고 방송국도 다녔는데 지금 뭐 방송국 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 앨범도 다 제작은 했는데 갈 힘이 없어요. 앨범 뭐? 그 윤성환으로 또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아, 와이고 말고 윤성환으로? 예, 내 사랑 내 신부. 아, 장르 뭐야? 내 사랑 내 신부 발라드 축가용으로 했는데 아니 근데 그저 노래는 뭐야? 내 사랑 내 신부.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알지. 근데 이제 잠깐만 좀 들려준다면. 아 이거 뭐 저작권 상관없죠? 아니 그럼 본인 건데 뭘 그래? MR로 라이브로 한번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예. 야 어떻게 근데 있잖아.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노래를 하네. 조용구도 그렇고. 어. 내 사랑 그대와 두 손 꼭 잡고서 이 순간 그대의 두 눈에 나 약속할게요. 내 사랑 내 친구 사랑해 사랑해 그댈 바라보며 함께 가는 길 끝없는 행복이죠. 아니 그 있잖아. 누가 그 노래니까 외국 사람 같아. 이 노래를 또 하기 위해서 두세 달간 그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아, 진짜로? 피아노를 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럼 저기 라이브 되는 거야? 라이브 되죠. 피아노 치면서 아, 진짜로? 다 됩니다. 복면가왕에 한번 나왔어야 되네. 복면가왕에? 어. 나왔었지 않았나? 나왔네.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네. 라디오 스타도 12년째 대기, 복면가왕도 복면가왕 한번 하면 잘했을 텐데. 대기하는데 또 폐지됐더라고요. 배진 아니야. 시즌 2가 곧 시작하니까. 그럼 편집해 주세요. 예.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돼. 예. 근데 진짜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단타 나도 이제 지겹다는 얘기지. 뭐 이번 연도부터는 또 연예계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또 옷도 왜 이게 추운데 정장 맞췄냐면 구색이 맞잖아요. 예? 주부보다 주식, 부동산, 구라, 단타 딱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좀 현타 내지는 여러 가지 좀 폐해가 있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그 매매법을 단타는 단타인데 그 수면 매매로 바꿨습니다. 복면가왕 뭐야? 아침에 그 사갖고 그냥 자요. 자다가 근데 진짜 잘 얻어 걸리면 상한가도 가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은 걸 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빨간불이야. 와. 근데 이제 뭐 벌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매매는 이제 잘 안 하려고요. 기도 매매는 뭐야? 기도 매매는 1억 정도 사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가면 뭐 마이너스 100이었다, 200이었다 왔다 갔다 심장이 막 터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작살나서 끝나는 거고 플러스 돼서 끝나면 이제 그날 맛있는 거 사 먹는 거고. 근데 이 도파민을 과연 버리실 수 있을까가 좀 우려되네요.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저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 그럼 솔루션을 준다면 지금 있잖아. 어쨌든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제가 이제 종현한테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황상 봤을 때 아마 55만 원은 뭐 조만간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 그래도 현대차가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55만 원 정도에서 더 버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볼 거면. 그러니까 현대차 55만 원 넘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막 65만 원, 80만 원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 3년 안에 못 가요. 뭐 지금 뭐 100만 원 간다 뭐 댓글에 보면 200만 원 가는데 왜 헛소리냐 뭐 이런 분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헛소리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이익이 꺾여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익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로봇이 붙어야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55만 원 현대차는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종목 둘. 솔루 첨단 소재는 제가 보기에 이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뭐 요건 낙폭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두 종목은 요거는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2차 좋겠고 전지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매출도 있고 그래도 이익 발생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좀 그나마 좀 기다려볼 수 있겠고 문제는 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로 이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결국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타에 대한 것들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냥 장기로 가고 그럼 좋은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 중에 대형주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저는 포스코를 좀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금 최근에 30만 원에서 다시 쭉 올라와서 지금 한 37만 원, 8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눌리면 35만 원 정도 영역에서 담아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내년 정도까지 해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 철강이 단기간에 좋아질 리는 없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직접 생산해내고 재련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예요. 근데 이제 중국 공급망을 계속 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을 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쪽이 고려아연, 포스코 몇 개 없거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함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말고 포스코를 하라는 얘기죠? 포스코 홀딩스. 아,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를 35만 원 정도 평단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나눠서 이제 평단에 한 35만 원 정도에 맞춰서 사시면은 저는 뭐 한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한번 트라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방송, 공개 방송이 언제죠? 우리가 200명이 모인다는 전제하에 3월 8일. 3월 8일까지 뭐 하나 좀 찍어서 그러니까 뭐 윤성환의 그 주식 성장기 해가지고 이 빨간색도 하나 있으니 다 퍼니까 이건 아니지 그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덕산하이 메탈 같은 거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덕산하이 메탈 그러면 어느 정도? 한 7,000원대 후반? 뭐 지금 가격 정도에 사셔도 이건 괜찮다. 아, 7,000 지금 8,900원 하는데 그 정도에 그 정도 8,000원 언더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종목 정도 한번 좀 보시라는. 근데 절대 여기서 더 물은 타지 마시기를. 이제는. 근데 아까 포스코홀딩스를 추천해줬는데 35만 원 밑으로 사라 그랬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36만 원 이상에서 사가지고 좀 손해보고 나왔어요 단타로. 그래가지고 눌릴 때 사야 되는구나. 놀릴 때 사야지. 그러니까 뭐 급등할 때 쫓아가는 종목은 정말로 변동성이 큰 것들. 뭐 최근에 그런 단타를 하시려면 로봇 안에서 놀아야 돼요. 숫자 안 나오지만 어차피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펀더멘탈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래 많이 붙고 탄력 좋은 거가 마이너스 났을 때 들어가는 게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내 그 손을 잡아주고 버텨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그것도 그 2만 8천 원에 1억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야. 체코 원전 수주 무기한 연장. 그러면서 10% 떨어지더라고요. 무기한 연기지. 연기. 거기서 10% 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털렸잖아요. 지금 9만 5천 원 갔어요. 그때 뭐 갓종현님을 알아서 갑니다. 버티세요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떨어지면 더 떨어지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이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시청자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는 좋은 분들인데 그런 사람은 저 인간적인 교류만 하시고 주식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최근에 그 조영구 형님 전화 올 때마다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야 삼성전자 다 팔래 망한대. 제가 못 팔게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망한대. 못 팔게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조영구 형님도 일 없으면 있죠. 저보다 도파민이 더 심할 뿐이에요.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도 일 있어 봐. 이거 안 봐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단타를 안 하려고 하모니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또 피아노에서 평정심 보면 이거를 사게 되니까 지금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저기 그날 선글라스 끼고 한번 또 하모니카도 한번 해줘. 그 주식 그 모임 때 저는 그 피아노 치고 그 하모니카 하고요. 우리 또 이제 식구니까 해서 어쨌든 그러면 오늘 뭐 방송 마무리로 해서 김종현한테 들은 뭐 얘기 좀 본인이 좀 뭐 느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뭐 갓종현님이 뭐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아까 뭐 증권사가 가지고 단타를 더 쳐라 이렇게 지금 기회 들어온 건 없지만 근데 포스코홀딩스 그거는 이제 기회 좀 꽂혔기 때문에 좀 눌리면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덕산하이 메탈도. 덕산. 왜냐하면 원래 주변에 그런 선지자들이 세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원래 그런 어떤 가리킴은
큰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냥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깨달아야죠. 아니 어떻게 지금 성인인데 밥 숟가락을 어떻게 떠서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뭐 대학교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듯이 김 소장님 주린이잖아요. 저한테 배워야지 그 가정형님한테 배우면 어려울 수 있어. 저한테 배우세요. 단단하게. 네.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있잖아. 사실 저기 재석이 또 고등학교 후배예요. 재석이 만난 적 있어요? 그때 그 Y군 응원 영상 할 때 아 그때. 유재석 선배님도 Y군 영상을 찍었어요. 아 그래. 재석이한테 한번 안부 전화 좀 하고. 유재석 선배님. 제가 그 유재석 선배님을 그 존경하는 그 마음만큼 그 마이클 잭슨 콜을 흡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그 유튜브 보면 2, 3년 전에 그 필리핀에 소개팅 방송을 했어요. 아 필리핀에서? 예, 20살 여성분들이랑 예, 유튜브 5편 찍었습니다. 아 그래? 가가지고 그 연예인이 그 20대 그 젊은 친구들과 소개팅 리얼로 하는 거 찍었는데 엄청 좋아해요. 왜? 한국에서 연예인 왔다니까 K-pop, 뭐 BTS 막 이러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나가면 찡그려요. 그 친구들은 BTS의 B 무슨 이민호를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연예인이라고 왔는데 자기네 나라 남자랑 똑같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되고 아무튼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